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 41번, 4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독해입니다. 이 장문 독해는 글의 제목과 어휘 추론이 됐고요. 보통 글의 제목과 어휘 추론 혹은 주제와 빈칸 추론으로 짝지어지는데 이번에는 제목과 어휘로 짝지어져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식의 상당수 뭐와 관련된 해양 생태계, 해양 생물학이죠. 해양 생물학에 관련된 우리 지식의 상당수는 be derived from 하면은 몸으로부터 얻다죠. 블라인드 샘플링이요. 맹목 표집인데 이 샘플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무작위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목 표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부터 상당수의 해양 관련 지식을 얻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종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대량 특성, 이 환경에 갖고 있는 대량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셀러니티, 염분이라던가 온도와 같은 이런 이 해양이라고 하는 환경에 갖고 있는 대량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병이라던가 어떤 넷 샘플이니까 그물이죠. 그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서. 무엇에 관련된?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 병이라던가 그물과도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다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량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뭘 사용하더라? 생물들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병이라던가 얘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사용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A번의 extract, 추출하다, 지식을 얻어내는 거니까 A번의 단어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방법은요, 중요한 지식에 기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에도 하느냐? 이런 방식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즉, 우리가 해양 생물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해양 생물에 대한 어떤 인상을 삼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듭니다. abundance, 풍요로움, production rate, 생산 비율, 그리고 distribution pattern, 분포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관점은요,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에 관련이 있느냐? 이 바다라고 하는, 해양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굉장히 관련성이 짙어요. 뭐로써? 어업에 대한 어떤 자원으로서, 어업에 대한 어떤 자원으로서 해양에 대한 어떤 컨텍스트, 그 문맥이니까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해양에 대한 문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런 관점 자체는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풍요로움이라던가 아니면은 생산 비율, 그리고 분포 패턴,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런 방법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업이라고 하는 특성상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다는 굉장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당연히 적절하다, 관련이 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B번을 맞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은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에서 도움이 되느냐? 어떤 바이오 지오케미컬일 거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해양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해양 탄소가 아니죠. 요거는 생물 지구화학, 말 굉장히 어려워요. 생물 지구과학과 관련된 이슈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대요. 예를 들어 바닷속에 있는 탄소의 흐름과 같은 생물 지구화학의 이슈에 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거니까 이해를 돕는 데 있어 굉장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심지어 목적에 있어서 불충분하대요. 그러니까 방법 자체도 불충분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방법, 즉 해양 연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주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벗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앞으로 굉장히 칭찬이 나와요. 이러한 관점은 적절하고 굉장히 이해를 하는 데서 도움이 돼.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조차 안 좋아. 그 뒤에 거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므로 10번에 insufficient라고 하는 불충분한 맞게 됩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어떤 직관이라고 하는 것, 방법이죠. 무엇에 대한 직관이요? 우리가 해양 생물에 대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직관이라고 하는 녀석은 물론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이 해양 생물을 관찰하는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대요.
즉 직관력,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양 생물을 관찰하는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 당연히 관찰해야겠죠.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자, 따라서 이러한 해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inaccessible이에요. inaccessible은 뭡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바다는 우리에게 있어 접근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플랑크톤으로 이루어진 생물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직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초보적이에요. 그렇죠. 보통 지상에 있는 건 직접 가서 관찰도 하게 되는데 바다라고 하는 특성상 인간의 바닷속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이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작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직관력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죠. 직관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이러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입니다. 예를 들어 뭐와 비교했을 때 직관적인 이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직관적인 이해예요? 우리가 육지에 살고 있는 굉장히 매크로스코피니까 굉장히 눈에 크죠. 다 지상에 사는 동물들은 곤충조차도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일 만큼 큰데 이런 육지 동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관적인 이해와 비교했을 때 해양에 관련된 우리의 어떤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광대함, 다가갈 수 없는 거,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의 대부분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잖아요. 이런 한계 때문에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랑크톤과 관련해 있는 생물,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생물에 관련된 생물학에 관련된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건요. 여전히 주로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느냐? 바로 죽어있는 녀석들, 사체죠. 사체에 대한 검수, 사체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필드 샘플,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샘플링, 전체 다가 아니잖아요. 너무 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샘플링, 그리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배양하는 거죠. 직접 키우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심각하게 평양돼 있어요. 일단 앞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기존의 방법대로 해양 생물을 관찰하는 방식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봐봤자 죽은 애들 보거나 굉장히 좁은 지역을 샘플링하거나 아니면 기껏 해봤자 실험실에서 키우는 정도인데 특히 이렇게 좁은 우리의 샘플링조차도 굉장히 어때요? 편향돼 있어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러한 생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되어 있답니다. 어떤 생물들? 우리의 가혹한 샘플링 방법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은 어떤 생명체한테만 생명체에 대해서 심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해양 생물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샘플링 한 것조차도 어때요? 물 밖에 나오면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기껏 실험하는 것도 우리가 채집을 한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것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육지 같은 경우에는 산채로 생포가 가능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안 보여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채집을 하는 게 굉장히 한정된 지역에 채집을 하고 채집한 녀석들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죽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녀석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전체가 아니라 특정하게 살아남은 녀석들에 대해서만 실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보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어떤 실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 됐죠? 이런 마찬가지로 실험 관찰이라고 하는 건 확대됩니다. 이러한 생물들로 말이죠. 어떤 생물이요? 우리가 컬렉트 모으긴 해요. 근데 어떻게 모으느냐? 라이브 산채로 수집을 합니다. 실험 관찰은 우리가 산채로 일단 모아요. 그리고 키웁니다. 그리고 배양해요.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말이죠. 실험실에서 일단 산채로 잡아 얘네를 키워 혹은 실험실에서 키워 이런 생물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거 확장되는 게 아니죠. 뭐로 가야 돼요?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한정적인 샘플링이야.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실험 관찰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생물체에게만 국한되는 거니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좁혀진다로 가야 돼요. 따라서 뭐 limited 이런 단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간단해요. 바다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우리는 많은 걸 해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가장 큰 거는 이런 해양 관련, 즉 해양 생물 관련을 연구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좁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너무 바다의 크기가 커요. 두 번째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접근 불가능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고기 말고 그 물속의 대다수의 거를 차지하게 되는 플랑크톤처럼 작은 것들은 너무 작어. 일단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이런 생명체에 대해서 하려고 보면은 딱 잡으면 죽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리고 굉장히 잡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키워서 하기 때문에 실험에 대한 어떤 대상, 관찰 대상이 너무 좁아요. 여기에 더불어 기껏 잡은 애들도 봤더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잡은 애들한테만 또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즉 100을 잡았는데 이 중에 90은 죽어버려요. 남아있는 10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10이라고 하는 게 살아남은 10이라고 하는 게 전체성을 대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왜곡이 생기게 되고요. 워낙 많은 제외점, 워낙 많은 예외사항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1번 블라인드 스팟이니까 어떻습니까? 자, 1번 블라인드 스팟이니까 뭡니까? 맹점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해양 생물을 관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맹점. 나오죠? 한계점이 나오는 건 1번 가능하고요. 2번 자, 바다. 즉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로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현미경으로 본 바다. 브레이크스루. 멋지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2번 탈락입니다. 3번 자, 해양 연구가 필요한 게 뭘까? 패턴 인식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4번 직관대 실험. 해양 생물학에 있어서의 이슈? 직관대 실험을 비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5번 플랑크톤이 파괴되면 바다도 위험에 빠진다.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1, 42번도요. 일단 문제에 비해서는 내용 자체는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해 구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점용어가 많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것만 빼고는 뭐 독해 수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